어제 개혁신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지금 대통령이 야당 선거운동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라고 나오는데요. 네,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땡땡 국민의힘 진다는 결과 나와 걱정이다. 이런 발언을 정말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로 언론사 나오는데요. 요청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요청에 삭제된. 무슨 언론사 요청이야? 빠른 거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 데이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그 서영주 부대변인부터 하시죠. 예. 아니 판세는 현재까지의 흐름만 객관적으로 보면 네. 정권심판론의 민심이 높다.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민주당이 정권심판의 물줄기를 한 2m 폭을 놨으면 여기에 야당으로 칭하는 법야권에 네. 개혁신당이 법야권까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개혁신당이 그 물줄기를 한 2.5에서 3m를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갓길로 빠졌어. 지류가 돼버렸고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서 저는 2m 폭을 4m는 늘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물줄기가 폭이 넓으니까 그냥 가열차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평가받아야 될 부분들, 공천 부분들도 있고요, 파동도. 그다음에 현재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몇몇 후보들이 뭐 부동산 문제들, 그다음에 실업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바꿀 만큼 어떤 그런 장애물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뭐 선관위도 얘기했지만 이 유권자들이 지금 현재 10명 중에 4명은 이미 누구를 찍을 것인지 어떤 당을 찍을 것인지 선택이 이미 끝났다고 봤을 때는 정권 심판의 흐름은 완전히 바꾸기는 역부족이고 국민의힘도 뭐 지금 뭐 언론사 요청이든 국민의힘 요청에 삭제됐다고 하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개헌저지선이라도 지키자. 그러니까 낙동강정선을 우리가 지켰던 것처럼 본인들이 네. 지금 낙동강정선을 지켜야만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일 거다. 좀 그런 평가가 됩니다. 제가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는 게 진짜냐. 내가 한 표 찍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남들 얘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이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 것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국민의힘 254명 지역구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 사전투표 첫날 내일 투표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 주시죠. 판세 어떻게 보세요? 그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 맞아요? 맞아요. 검사 아니야 검사? 비대위원장. 선거 때 무슨 범죄 혐의자 얘기를 하고 있어. 돌아가고 싶나 봐요. 네? 검사로?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검사로? 검사로. 이번 그때가 좋았어. 앉혀놓고 그냥 피의자 신문하듯이.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핵심 1번은 보수가 백석을 하냐 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백석을 하냐만. 보수 세력이 지금까지 백석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한민국 최초예요. 예. 만약에 백석 이하로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지난번 총선이 103석을 했고요. 103석.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은 100석 이하를 많이 해봤죠. 네. DJ가 79석도 있고 뭐 이태 83석도 있고 많이 해봤는데 100석 이하의 정당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착각하는 게 말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그리고 대통령 정당은 사실 외교와 경제와 민생으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득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득점할 수 있는 걸 대부분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를 하고 고치겠다고 해야 돼요. 이건 않고 야당이 잘못됐다. 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를 잘못 짠 거고요.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990년도 3당 합당을 네. 하면서 생긴 지역과 진영 구도로 짜면 보수가 무조건 이긴다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건데 세상 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YS가 3당 합당하면서 이른바 PK가 보수로 바뀌면서 보수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세를 했던 그게 한때 있었어요. 그게 깨진 게 DJP 연합이고 그다음에 노무현의 당선입니다. 그때부터 깨졌고요. 네. 실제로 PK가 네. 지금 거의 49대 51 정도에 어느 쪽에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완전히 한쪽으로 쏠렸다가 한쪽으로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윙보트 지역이 네. 됐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바뀌면서 수도권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호남 출신 많은 데다가 PK 출신 지역 그 지역의 지지자 비율만큼 수도권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TK 민주당 20% 항상 이상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은 완전히 민주당 밭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바뀐 걸 모르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이걸 깨기 위한 방법으로 20대, 30대의 젊은층 유입을 이준석이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집권하고 나서 그분들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100석 이하입니다. 아,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100석 이하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제가 선거 한참 전에 여기 방송에 와서도 네. 여러 번 얘기했죠. 맞아요. 예. 100언더다. 네, 100언더다. 심지어는 90언더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골프로 치면. 나중에 나중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과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지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바로 쫓겨난. 그러니까 예, 참 양두구육으로 아이러니하다. 쫓겨났죠. 양두구육. 양심 선언을 하고. 근데 아까 내가 양고기를 미안하다. 개고기인데 양고기로 팔았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김철근 씨 아직 개혁신당이에요? 왜? 왜? 어딜 가요? 아니 아까 여기까지라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니 목소리가 철근이라 쇳소리가 나나. 아, 너무 웃기다. 야, 댓글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선거운동 그 유세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쉬셔가지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보면 그 여당에서도 그 100석 이사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당은 90석 정도 지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110석 이렇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던데요. 대체로 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쪽은 지금 현재 판세에서 머리를 쳐드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네. 정제된 표현과 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장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110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110 플러스 알파가 오차 범위가 아니라 더 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리고 민주당 의석수를 저는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개헌 질서를 지키냐 못 지키냐 아. 제가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21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힘 자체가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네. 지역구에서 84석이에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19석입니다. 비례가 19석. 저는 이 비례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현재 이제 비례가 당시로는 이제 위성정당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좀 나눠먹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당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혁 신당이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비례 의석수가 46석이라서 캡이 벗겨져서 30석에서 16석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조국혁 신당이 비례대표의 의석의 상당수를 흡입해 간다면 네. 최소한 19석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기본에서는 한 서너 석이 빠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3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 비례대표에서 서너 석을 잃는다는 거는 99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서 비례대표의 손실을 막으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을 것이고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조국혁 신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바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공격도 안 돼요. 왜 지역구에 후보가 없어. 근데 결국에는 조국 대표를 때렸는데 안 먹혀요.
어떤 이런 지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있어서의 판세는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죠. 라는 부분 좀 주목하고 어제 잠시만요. 어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실수한 여론조사 보면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습니다. 응답자가 25%,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4%.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1등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난 그 20대 총선인가요? 21대 총선. 그러니까 21대? 20대? 20대 총선 2016년 때도 총선? 국민의당이 26.7로 맞아요. 그 비례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이 그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이분들이 좀 자유롭죠. 왜냐하면 지역구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비례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결국 심판 선거가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윤석열 정부가 3년 더 가는 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3년은 너무 길다 동의하세요? 그건 너무 명확하게 아니 그거부터 얘기해봐. 3년은 너무 길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올가을에 대선하자. 오, 이럴 수도 있어요. 개혁신당 묻고 더블로 갔으면 민주당이 궁금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이야 이 말하자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뭐. 우리는 지금 말 조심해야 돼. 자꾸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네. 지금 아까 이제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수도권 민심이 네. 민주당에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거지만 과연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들로 과연 그들을 도구로 써서 심판할 수 있느냐. 최근에 예를 들면 공룡은 네. 아들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딸 뭐 특혜, 양문석 딸 특혜. 그다음에 양문석 뭐 대출, 네. 그다음에 양부남 양부남.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수도권의 중산층이나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게 선거 막판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틈바구니, 틈새 네. 이런 게 이제 그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정당한테 그 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사항이실 수 있죠.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수도권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매트릭스하고 했던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양당의 균형감이 서울하고 PK 지역은 붙어 네.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한 대로 수도권과 PK는 이제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어서 가면은 민주당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거나 하지만 네. 수도권이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강렬하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 자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라는 것은 말씀한 대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보면 40대에서 70대 이상들은 투표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미 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20, 30대입니다. 네. 20, 30대는 아직도 떠 있어요. 끝까지 보겠다.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그러면 20, 30대의 어떤 투표 요인을 말하면 결정하는 것들은 말한 대로 부동산. 그러니까 이건 상실감이에요. 공정하느냐. 네. 뭐 11억씩 대출 받고 뭐 어떤 후보는 막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뭐 이제 만한 30억짜리를 뭐 자녀에게 준다거나 상실감의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도권이 우리가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한 대로 뭐 가을에 치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젊은 유권자들도 답답해해요. 이게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가? 3년 동안 우리가 이 희망 없는 정부에서 버텨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저는 무엇보다 조금 긴장해야 될 부분들은 그거죠. 지금 지민 비조 얘기하면서 이제 지민 비조를 경계하면서 지민 비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몰빵론. 근데 지금 현재 왜 지민 비조가 현실화되고 있느냐?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선명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그 서면서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있어서는 명확한 답을 못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가을에 대선 해야 된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죠. 그거 이제 닮아가나 봐. 아니 안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가는 이유들은 우리의 어떤 표의 마지막에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과연 이렇게 세게 가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되는지. 하지만 저는 또 일견 조국의 신당의 돌풍이 민주당이 무조건 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민 비조가 되면 좋은데 지포 비조가 될 수 있어요.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럴 공산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 선명성과 공정성과 여러 가지에 대한 20, 30대에 대한 그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민주당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래서 수도권 쪽이 아직도 이 정권 심판의 민심 속에서 붙어 있다. 좀 그런 현상들 좀 지금. 아니, 가을 대선 자꾸 얘기하는데 뭐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있다. 이걸 소개하는 많죠. 거예요. 네. 마사지 굳이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아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내일 대선도 하고 싶어. 내일 대선도. 이번 아니 24, 근데 50일 같이 하고 싶어. 아니 그걸 주장했으면 공천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그 아니 주장을 안 해갖고 그게 아니야.